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5월 8일 방송 시작합니다. 김문수 국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간의 두 번째 단일화 협상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내내 서로 할 말만 했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협상은 시작부터 안 좋은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에도 협상 장소는 김문수 후보 측이 정했는데요. 장소로 선택된 국회 사랑제 앞마당은 야외 결혼식장으로 자주 대여되는 탁 트인 공간입니다. 75분간의 밀실 단독 1차 협상에서도 결렬된 단일화 협상이 이런 열린 공간에서 참모들과 방송신문 취재진들이 다 지켜보고 또 방송으로 생중계까지 되는 가운데 의미 있는 성공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 파국의 단초는요, 협상 시작 직전에 방송에 자막으로 공개된 김문수 후보 측의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제출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단일화 협상을 재차하자고 만난 자리에서 본인의 대선 후보 지위를 법적으로 못 박는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이 자막이 뜨면서 협상장에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처음부터 강하게 좀 밀어붙였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자신과의 단일화를 무려 22번이나 약속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느냐는 사실상의 혼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가 관료만 많이 해보셨을 뿐이지 정당 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렇다. 약속한다고 다 지켜야 하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했습니다. 일종의 선거 전략일 뿐인데 그걸 빚쟁이처럼 받아내려 하는 것이냐는 질책으로도 들릴 법한 주장이었는데요. 순간 한덕수 후보의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가 11일 전에는 꼭 단일화해야 한다. 약속을 좀 지켜주시라고 거듭 압박하자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보다 왜 국민의힘 입당을 지금까지 안 했느냐. 국힘 입당이 먼저다. 입당해서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좀 한 뒤에 약 일주일 후인 14일에 TV 토론을 하고 이틀간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김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한 말이 분명히 사실이니까 단일화 요구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고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이 국힘 후보로 등록을 해서 기호 2번을 확보한 뒤 사나흘 정도 선거 유세를 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뒤에 단일화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해서 한 후보와 지금 상당히 끓고 있다는 국힘 지도부를 달래겠다는 그 양면 전략인 셈인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 진영은 지금 당장 여론조사를 하면 불리하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NBS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이 43%로 1위였고 한덕수 후보가 23%로 2위를 기록했는데 이런 한 후보의 지지율은요. 지난주보다 같은 조사에서 무려 10%포인트가 급등한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 후보의 절반 정도인 12%였고 이준석 후보는 5%, 없다 모른다 등이
15%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 물어본 결과 한덕수 후보가 53%로 과반수였고 김문수 후보는 그 절반 정도인, 절반은 좀 아니지만 그보다는 좀 많지만요, 32%에 그쳤습니다. 대선 후보 호감도에서는 이재명의 43% 1위에 이어 한덕수 후보가 36%, 김문수 후보는 28%였습니다. 진보층에서는 이재명의 호감도가 73%로 단연 1위였고 보수층에서는 한덕수 후보의 호감도가 66%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3자 가상 대결 구도가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재명 44%에 한덕수 34%, 이준석 6%로 한덕수, 이준석 단일화가 되면은 44대 40에 해볼 만한 승부가 예상이 됐고요.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서면 이재명 43, 김문수 29, 이준석 7%로 이 김문수와 이준석이 합쳐도 오차 범위 밖으로 이 격차가 벗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후보 진영은 우선 기호 2번을 법적으로 확보한 뒤에 선거운동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김덕수 단일화에 나서도 그때 나선다는 전략을 세웠고, 한덕수 후보는 김 후보의 제안대로 국힘에 입당해서 2번은 쓸 수 없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 기호 2번은 결코 달 수 없고, 뭐 번호가 몇 번이 될지 몰라요. 두 자릿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이 효과가 확 떨어지고 또 하루 억대가 훨씬 넘는다는 선거 비용과 지원 인력을 사비로 계속 일주일 정도나마 충당하는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국힘 지도부는 2차 협상이 결렬됐지만 계획했던 단일화 여론조사는 오늘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은 11일 이전의 단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본인이 약속한 대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힘은 절대 기호 2번은 포기할 수 없으며 자신이 물러나면 새 비대위원장이 와서 후보와 손발을 맞출 것이고, 그럴 경우 기호 2번은 김문수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요, 김문수 후보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직을 걸고 11일 이전에 김덕수 단일화에 매진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한편 윤상현 국힘 의원은 채널 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직전에 이 국힘 긴급의총에서 의원 20여 명이 탈당해서 제3지대 신당을 만든 뒤에 이 당의 대선 후보로 한덕수 전 대행을 정하고 이준석, 이낙연 후보 등과의 빅텐트 단일화에 나서며 이 김문수 후보와의 2단계 단일화도 이런 방식으로 시도하자는 제안이 나왔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알려진 겁니다. 26일 앞으로 이제 대선은 바짝 다가와 있습니다. 대선 풍향계는 하루하루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요. 시계 제로의 이 후보 간 합종 연횡이 어떤 국면으로 펼쳐질지가 대단히 주목되지만, 중요한 것은 보수 우파가 어떤 식으로든 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결코 이재명은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은 자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